문재인 넥타이 매고 이재명 정부 7번 외친 이재명. 어제는 친일 청산, 오늘은 뜬금포 박정희, 이런 제목을 받아봤습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죠. 선거대책위원회도 이제 출범식을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연설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경선을 치렀던 이낙연, 정세균 이런 이제 같은 전 예비 경선 후보들도 나오고 민주당 지도부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일렬 횡대로 무대에 서서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하고 뭐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이, 이재명 후보는 그 10월 26일 날 청와대 면담으로 갔다가 뭐 선물 받았다고 자랑질한 거 있지요. 그 파란색 바탕에 사선으로 줄무늬가 가 있는 이 넥타이를 그때 이제 받았다고 자랑질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넥타이가 있고 그 옆에는 스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는 이재명 후보에게, 스카프는 그의 부인인 이제 김혜경 여사한테 준 것이다 그랬는데, 어제 말이죠, 선거대책위원회 그 출범식 때 이재명 후보가 그 김혜경 부인하고 같이 손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넥타이를 맸는데 김혜경 씨는 문재인 스카프를 안 맸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부부가 같이 선거대책위원회 저 무대 위에 올라서 같이 인사를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신 그 귀하디 귀한 선물이니, 신랑은 넥타이 매고 부인은 스카프 매고, 이게 뭐냐, 두 사람이 다 문재인 스카프, 문재인 넥타이는 매지 않겠다는 그 뜻은 한 발은 당구고 한 발은 떠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비록 문재인 넥타이를 매기는 맸지만, 그러나 말은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7번이나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허리를 굽혀가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거의 엎드려서 하는 사과하고 같습니다. 고통을 받는 국민들, 높은 미친 집값 때문에 고통을 받는 국민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무슨 말이 숨어져 있느냐? 그런데 저는 책임은 없걸랑요. 네, 문재인 정부가 다 이렇게 집값을 만들어 놨는데 저는 책임은 없지만 제가 그냥 대신 사과할게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도 개혁을 통한 집값 잡기가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등 제도 개혁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하면서 했던 말을 제가 3가지로 핵심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나 이재명은 문재인과 다르다, 이겁니다. 차별화. 드디어 차별화가 시작됐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넥타이도 받고 차도 한 잔 마셨으니 이제 다시는 문재인 대통령 볼 일 없다. 이제는 선긋기, 차별화. 네, 비록 오늘 넥타이까지 메고는 나왔는데 이 넥타이 다시는 맬 일 없을 것이다. 오늘로 끝.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권이 완전 실패 망해놨는데 그 고통을 받는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네,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지금 헝가리가 있나요? 아직 영국에 있나요? 아마 유럽에서 이 소식 듣고 있을 텐데요. 헝가리에 있다면 헝가리쯤에 있겠군요. 문재인 대통령. 기가 막힐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병 주고 약 주나, 약 주고 병 주나,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그랬는데 뭐 문재인 정부 때문에 고통받은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얼르고 후려치고 얼르고 후려치고 이렇게 얼렀다가 그냥 탁 치는 거, 이걸 얼르고 후려친다고 그러죠. 이재명 후보의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겼고 국민들께 안겼다 이 말입니다.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 신뢰를 얻지 못했고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으로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입니다. 이제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랬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집단화해서 얘기하는데 그 집단을 총괄적으로 지휘한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지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겼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 신뢰를 얻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으로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이렇게 차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정말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얄밉게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차별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7번이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민주당을 향해서 충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정권이란 이런 겁니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란 이런 겁니다. 이제 송영길 민주당 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이런 민주당 지도부의 존재감은 이제 미미해지는 거고요. 사실상 민주당의 당권, 당 지휘부 또는 저 밑에까지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정기 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말은 이렇게 점잖게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겁니다. 소리! 엎드리! 이번 정기국회 때 내가 말한 국민들 재난지원금 어떻게든 예산안 다시 뜯어 고치세요. 이런 충성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기가 클라이맥스인데요. 세 번째, 중도 땡기기. 그 중도 땡기기를 하기 위해서 거론한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았고 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습니다. 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턱 끼워넣은 겁니다. 자기의 이 선대의 출범식 연설문에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 하면은 압도적인 1등이
거의 지역 구분 없이 그 1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중도 땡기기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 건설을 탁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엎어쓰는 거지요. 자신의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 그 안에다가. 살다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나올 줄은 정말 제 상상력이 미천해서 그런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차베스의 길을 걸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말하다니 양두구육 일세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촌평을 했답니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원팀이 될까? 원팀이 잘 될 것이다. 이낙연, 정세균 이제 이런 전 예비 경선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원팀으로 잘 굴러갈 것이다. 잘 될 것이다는 여론 대답이 40.8%. 택도 없다. 안 될 거야. 이게 41.5%. 안 된다고 보는 국민이 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